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김성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자 대표회의.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과 규약 결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질문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에 관한 근거법 첫 번째 질문.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은 어떤 법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서는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좀 법의 성격이 좀 다르죠? 이것은 집합건물법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법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이 좀 일정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일정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첫 번째.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를 갖춘 공동주택.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난방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난방이라든지 지역 난방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네 번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이 아닌 시설과 주택인 시설이 같이 지어진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로서 15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을 가질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죠. 또한 2020년 4월 24일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런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집중식 냉난방, 지역난방, 또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지어진 주상복합의 건물에서도 150호실 이상의 주거공간,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의 주택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도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공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정 전문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관리를 하게 되죠.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두 번째, 일정 부분 또 자치 의결 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정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 부과는 첫 번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고시에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 회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이런 규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 부분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됐다면 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을까요? 예,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예, 집합건물법의 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이거 임의사항입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뭘로 정하냐?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이때는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이 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때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무를 집행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 관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입주자 대표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칭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든 명칭은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췄다면 역시 이 부분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의 적용이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장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이 될까요? 예.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요건을 갖춘 경우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해당 집합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요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이렇게 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이 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은 우리가 아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라고 그랬죠? 관리위원회라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집합건물법상에는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규약으로 둘 수가 있고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뒀다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2021년 2월 5일 개정되는 집합건물법상에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집합건물법상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따로 관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로 둬야 된다고요? 규약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규약이 없다 그러면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서면 결의에 의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내용은 유효한가요? 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서면 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예,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 방법을
서면 결의에 의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정한 규약의 내용은 유효할까요? 자, 집합건물법에는 우리가 임의 규정하고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은 규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규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상의 결의에 과반수 결의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결의조차도. 그러나 강행 규정은 이거는 강행 규정을 달리 정하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관리규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만 무효가 됩니다. 그런 강행 규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서면결의입니다. 서면결의는 이렇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받을 때 관리단 집회를 통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자,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만 우리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결권이 안 들어간 구분 소유자 수 5분의 1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통상의 결의라든지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AND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지분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일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전원 동의하였다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했습니다. 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 예.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예, 있습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랬죠?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니라. 그런데 집합건물법상의 결의 방법은 서면일 경우 얼마라고 했죠? 아까 금방 5분의 4라고 그랬죠? 예. 5분의 4가 동의하면 그 결의는 서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수분양자들이 전원이 동의했다 그러면 100%가 동의했다 그러면 5분의 4를 넘었으니까 당연히 집합건물법상의 결의사항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한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이 규약조차도 이거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의결사항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서면 의결사항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규약은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임의 규정은 규약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합건물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있다 없다? 예,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그랬죠. 자, 규약 전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고 그 어긋나는 내용 부분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규약은 유효를 한 겁니다. 예. 다음,
규약과 임차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규약의 개정이 있어서 임차인도 서면 결의를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도 서면 결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약 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약을 개정하죠?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소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과반수 동의로 규약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은 어떻게 개정이 되죠? 집합건물법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규약 개정은 4분의 3 이상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찬성으로 규약이 설정이 되는 거죠. 변경, 폐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 개정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서면 동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의 설정이라든지 아까 규약을 변경한다든지 또 폐지한다든지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선 적립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권도 위임장을 받을 경우에는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구분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구분되는 거죠. 즉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몇 년 전부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특히 2010년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과 주거용으로 업무용 시설이었는데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으로 2010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으로 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주거 공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용, 어쨌든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되나요? 자,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됩니까? 오피스텔은 금방 말씀드렸죠.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근거 법률은 뭘까요? 예,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닙니다. 예. 다음 문제 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피스텔을 관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자,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피스텔을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볼까요? 집합건물법의 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구분 소유자의 특별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관리가 가능하지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자, 다음 거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에서 관리위원 출마자가 없다면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나요? 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관리위원회 자격, 임차인도 가능할까요? 집합건물법상에는 구분 소유자로 관리위원은 자격은 구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의 관리위원은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실제 의도는 오피스텔의 관리위원은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인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20년 4월 24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동안의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만이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이 동별대표자를 뽑을 때 선출 공고를 합니다. 첫 번째 선출 공고를 했는데 나오는 어떤 동별로 동별대표자를 뽑는데 출마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공고를 냈는데도 출마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 세 번째 3회 공고가 나갈 때 출마자가 없으면 이때는 사용자라고 하는 집합건물법상의 점유자겠죠. 이 사용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소유자에 대한 권리 부분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위원은 오로지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점유자의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도 외부에 사는 구분 소유자가 특별히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관리인을 선출하는 그 투표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둔다면 그런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사는 구분 소유자가 집주인들이 굳이 본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점유자의 권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점유자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또 언젠가는 점유자의 권리가 더 강화돼서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리위원은 반드시 누구만 한다고요? 구분 소유자만이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의 관리를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이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관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차이와 또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